근데 그게 이제 4번 나와요. 아까 제가 수용에 관한 일반법을 뭐라고 그랬었냐면 너무 길어서 공치법이라고 했었는데, 내가 지금 현재 도시공관리계 공부하다 보면 용계, 기도지, 입이라고 했는데 그 중에 기반시설 있어요. 요 기반시설을 설치하려고 결정이 딱 됐다. 그럼 이제부터는 얘는 도시공계 시설이라고 하고, 그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도시공계 시설 사업, 그리고 도시개발 사업 할 거야, 정비 사업 할 거야도 결정을 하는데, 결정이 되면 개발구역 지정하고 하는 거는 개발법으로, 정비구역 지정하고 하는 거는 정비법으로 가는데, 이 세 가지 사업을 한꺼번에 부를 때 도시군 계획에 있는 사업이라서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했어요. 일단 결정이 딱 됐다. 그럼 이거는 이제 도시군계 시설이니까 이거를 하기 위한 사업을 도시군계 시설 사업. 여기 세 가지는 전부 다 사업하는 사람을 세 글자로 시행자라고 그래요. 시행자. 시행자가 짜는 계획은 여기 전부 다 실시계획이라고 합니다. 실시계획 작성해서 인가가 났어. 그럼 이제 공사에 착수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완료되고 나면 제대로 졌는지 확인해 주세요라고 해서 얘를 뭐라고 해요? 준공 검사. 그리고 이제 공사 완료됐다고 공고하면 끝나요. 이 순서인데 얘는 무슨 방식일까요? 이거? 수용. 남의 땅에 대해서 보상금 지급하고 수용하겠죠. 수용 방식. 근데 도시개발 사업은 수용 방식도 있고 환지 방식도 있어요. 그럼 여기서 얘도 사업하는 시행자가 실시계획 작성해서 뭐 받아야 되지? 인가. 그럼 얘는 수용 방식이면 요 순서대로 똑같이 가면 돼요. 근데 환지 방식일 때는 무슨 계획을 짜야 되냐? 환지 계획 짜야 돼요. 인가 받고 착수해서 완료되면 준공검사 받고 나서 환지 계획에서 정한 대로 가져가세요. 환지 처분 공고하면 그날 다음날? 다음날에 소유권 확정, 청산금 확정하고 환지 등기는 환장하건네 14일. 14일 안에 등기가 끝내요. 근데 요 등기할 때까지 다른 등기는 못한다. 요게 이제 도시계획 시설 사업, 도시개발 사업의 환지 방식이고, 수용 방식일 때 요조차고 똑같이 가요. 근데 정비 사업은 이것도 사업하는 뭐라고 불러야지? 시행자. 시행자가 짜는 계획이 실시계획이 똑같아야 되는데, 얘는 사업이 세 가지다 보니까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재건축 사업시행계획 이렇게 해요. 시행계획 작성해서 인가 받았어. 그럼 얘는 땅을 땅으로 돌려주는 계획을 환지계획이라고 하는데, 얘는 건물 내놓고 새 건물 받는 거죠. 그걸 관리처분 계획이라고 그러는데, 얘는 제자리 땅으로 가면 돼요. 근데 내가 아파트 208호 살았으니까 208호 갑니까? 아니잖아. 그래서 분양 신청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중간에 분양 신청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양 신청을 받아서 이 자료 가지고 관리처분 계획 작성해서 인가 떨어지면 공사 착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존에 있던 건물들 철거하는 시점이 요때네. 철거하는 시점이라는 얘기는 그 안에 살고 있으면 안 되죠. 그럼 사용수익 정지되는 시기는 이거 언제? 관리처분계획 인가 호시. 착수했어. 완료되면 얘는 준공인가라고 해요. 똑같은 말인데 같은 표현인데 약간 단어를 똑같이 써버리면 헷갈리니까 준공인가라 하자. 그리고 나서 관리처분계획을 할 때 A는 예를 들어서 22평형, B는 34평형 이렇게 신청했어요. 그럼 그거대로 소유권 가져가세요라고 소유권 이전 고시하면 그날 밤 12시 땡 치면서 무슨 날 돼요? 다음날 얘도 소유권 확정, 청산권 확정되고, 얘는 14일에 하는데 분양 등기는 뭐예요? 지체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세 가지 사업은 전부 다 도시공객 사업이잖아요. 얘는 개발법, 얘는 정비법에 있고, 얘는 국토계획법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됐죠? 그럼 얘네가 사업하는 방식이 수용을 한다 그러면은 사업을 해도 좋다고 한 시점이 요 실시계획인가, 실시계획인가, 사업시행인가라 요때 수용 권한을 줘야 되는데, 이 세 가지 중에 땅값이 급상승하는 데가 어디죠? 얘는 비도시였기 때문에 도시로 바뀌면 땅값이 급상승해요. 그래서 얘는 구역 지정할 때 토지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 그럼 이때 수용을 하게 되면은 땅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수용 못해. 그러면 여기 구역 지정할 때 수용 대상, 사용 대상, 토지 하나하나 세부 목록을 작성할 때 그때 수용해버려라. 안 그러면 땅값 상승하니까. 그래서 원래는 수용에 관한 일반법에서 사업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세 가지는 공익사업으로 간주해주고, 실시계획 인가 받은 때, 실시계획 인가 받은 때, 사업시행 인가 받은 때 의제를 하려고 했더니 요 놈은 안 된대요. 그래서 요 놈은 토지 세부 목록 고시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면 사업시행 인가 받은 때. 그러면 하나, 둘, 세 개죠. 얘 사업 인정 간주되는 날짜가 단어 표현이 다 다르잖아. 근데
건축법하고 주택법 중에서 공익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공익사업. 건축법에 주택법에 있어요. 주택법에 무슨 주택 건설 사업? 국민주택. 그러면 국민주택 건설 사업을 하려면 여기는 시행자라고 안 부르고 주체가 사업계획 작성해서 승인 얻어야 돼요. 그럼 착공한 다음에 완료돼서 나 쓸게요라고 하는 걸 얘는 사용 검사. 그래서 소유권 보존 늦게 하면 되는데 그럼 얘도 사업해도 좋다가 한 때가 언제지? 사업계획 승인이잖아. 그럼 요 초록 색깔에 들어간 때 다 공익사업 인정 간주되는 시점이에요. 요때 수용 가능한 겁니다. 근데 누구만 좀 특이한 거네. 도시개발사만 특이하죠. 그러니까 시험을 자꾸 얘만 했던 거예요. 말뜻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얘네가 전부 다 손실 보상을 하려면 소유자하고 그 시행자가 이제 보상 협의를 해야 되는데 협의가 안 되면 재결 신청을 해요. 재결은 다시 제자가 아니라 재판 제자예요. 재판으로 결정해 주세요라는 걸 관할 지역의 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우리 협의 안 되는데 이거 좀 여기 수용위원회에서 좀 가격 좀 측정해 주세요 했는데 이걸 1년 안에 안 하면 공치법에서는 수용 권한이 박탈당합니다. 근데 사업하다가 중간에 재결 신청 못 해버리면 중간에 도로가 이상한 도로가 돼. 여기 개인 도로가 있어. 개인 땅이 있어. 이렇게 말이 안 되죠. 이 시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얘네들은 공익사업 간주해 줬으니까 재결청 기간을 1년으로 안 주고 더 넓게 해서 사업이 뭐 할 때까지? 끝날 때까지 다 연장해 주겠다. 또 표현만 약간씩 달라요. 거기 표 보시면 공치법에서는 공익사업에 해당이 돼야 수용 권한을 줄 거니까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가서 사업인정고시를 받아야 되는데 이 세 가지 사업은 공익사업이잖아 이미. 사업인정을 국장한테 가야 돼? 안 가도 돼? 안 가도 돼. 뭐 받은 때냐? 이때 좀 전에 실시계획 뭐 받은 때? 인가고시. 도시개발은 토지세부 목록 고시한 때. 그리고 정비법은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 받은 때. 주택법은 사업계획 승인 받은 때. 방금 전에 했잖아요. 그리고 재결 신청 기간이 공시법에서는 1년 안에 재결을 신청 안 하면 사업 인정고시 받은 거 수용 권한 없어진다. 그런데 이 네 가지 사업은 시행자를 보호를 하기 위해서 니네는 이 사업 시행 기간 이내 사업 시행 기간 종료할 때까지 사업 시행 기간 내 그럼 다 사업 시행 기간 내라는 얘기예요. 이해 되신 거죠? 그럼 결론은 이거네. 네 가지 사업은 수용 권한을 주는 시점, 사업 인정 간주되는 시점이 있는데 도시개발 사업만 좀 기억을 한다. 언제? 토지세부 목록 고시한 때. 나머지는 다 사업해도 좋다고 한 시점이다. 그리고 재결 신청 기간은 공시법은 1년이지만 얘는 다 언제까지로 연장해줬다. 사업 시행 기간 내로 연장해서 어떻게든 수용하게 해주겠다. 이것만 아시면 돼.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국토개인법에서는 도로가 이렇게 됐어요. 요거 A 땅, 여기 이렇게 해서 B 땅, 여기 C 땅. 자 여기는 요 안에 있는 도로 부지 있어요. 자, 요 A 땅 전부 수용 사용할 수 있죠. 이것도 수용 사용할 수 있는데 요거 남은 거를 우리 뭐라고 그러지? 잔여지. 옆에 있는 땅은 뭐라고 그러죠? 면접지. 그러면 이제 둘 다 B하고 C 둘 다 사용할 수 있다. 맞죠? B하고 C 둘 다 수용할 수 있다. 누구는 안 돼요? C는 인접한 지역이라 도로를 이렇게 수용할 필요 없죠. 내도 필요는 없는데 수용되고 남은 잔여지가 택지로서 가치가 없다면 수용 청구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럼 수용 사용 다 된다는 얘기네. 그러면 머릿속에 인접지는 뭐는 돼도 사용은 돼도 뭐는 안 된다. 수용 안 된다. 그래서 이거를 자꾸 일시 수용 이렇게 나오면 틀렸다 할 정도면 돼요. 그래서 여기 도시공개시설사업 시행자가 그 안에 있는 토지 건물, 정착된 물건, 그 밖에 모든 권리 수용할 수 있는데 인접한 땅은 뭐만 할 수 있고 사용만 할 수 있고 수용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수용이란 말을 붙여서 틀게 합니다. 그리고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다 수용할 수 있는데 공공하고 민간 중에 누가 좀 제약이 심해서 민간, 얘는 면적 3분의 1을 소유 아까 소유하고 총수 얼마? 2분의 1 동의 얻어야만 수용 가능하고 정비법에서는 이제 사업이 세 가지인데 재건축의 경우는 수용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무슨 청구 들어갔죠? 매도 청구. 그래서 조합 설립에 동의 안 한 자한테 매도 청구했잖아요. 그래서 사업 시행자는 필요한 경우 토지 건물 그 밖에 모든 권리 똑같이 다 똑같은 규정인데 다 가능한데 재건축은 천재지변일 때만 그때만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만 수용할 수 있다.
그리고 주택법에서는 아까 제가 국민주택 건설 사업 이랬죠. 국민주택 건설 사업을 하고자 하는 국가 등에게만 줘요. 민간에는 다 안 줘. 그래서 여기 등록업자는 없고요. 민간 사업 주체는 수용 권한이 없기 때문에 못하니까 알박기를 사람들이 하니까 그 방지하려고 만든 규정이 뭐예요? 매도 청구예요. 그래서 국가지자체 LH는 국민주택을 건설하겠다, 아니면 국민주택 건설하려고 대지 조성하겠다. 니네들한테는 수용 권한 주겠다. 근데 민간은 절대 수용 권한이 없다. 그래서 알박기를 하더라. 그래서 방지하려고 무슨 제도 만들었어요? 매도 청구 문제가 발생됐다 이렇게 거예요. 이제 수용 관련된 건 다 끝난 겁니다. 그걸 간단하게 정리해 놓은 게 이번에 거기 공치법 수용과 부동산 공법상 뭐 특례 간단 정리라고 해서 요거예요. 자, 도시공격 시설 사업은 누가? 모든 시행자가 수용할 수 있는데 사업 인정 간주되는 날짜가 언제예요? 그럼 언제? 실시에 인가고시 받을 때. 네. 그리고 도시개발 사업도 모든 시행자가 수용할 수 있어. 조합은 환지 방식밖에 없기 때문에 걔는 빼는 거로 설명하는 겁니다. 조합은 빼고. 그럼 얘가 뭐 언제 사업 인정 간주돼? 토지 세부 목록 고시한 때. 그리고 정비법에서는 언제? 사업 시행계획 인가고시 받을 때. 예, 주택 건설 사업은 등록업자는 안 되고 주택 건설 국민주택 건설 사업하는 사람이 뭐 받을 때? 사업 계획 승인 받을 때. 그리고 공시법에는 재결정 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지만 얘는 전부 다 사업 시행 기간으로 연장해줬다. 이거만 하면 돼요. 이게 총 정리한 거예요.